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저번 주에 파월 형님이 우리들에게 큰 기회를 주시면서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그 다음 장이었던 월요일에 3대 지수는 나스닥 마이너스 1.02%를 필두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어젯밤에 나스닥 선물 지수는 0.95%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확인을 해보니 화요일 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지수의 상승세가 무색하게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결과적으로는 파월의 연설 이후 3일 연속 하락하는 시장세가 되어버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여주더니 바로 흘러내리면서 월요일보다 더 큰 하락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다우존스가 0.96%로 1%보다 적은 하락을 했고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의 경우 저번 주 최고점부터 벌써 10%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TQQQ는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고 2차 단기 지지선까지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 투자자들의 눈에는 지금의 하락이 큰 기회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나 기관의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의 모습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너무 강한 하락이 있었으며 파월의 말에 의한 영향력도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최저점도 깨고 내려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월에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금리 인상의 폭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샴페인을 터뜨렸고 그 덕분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파월은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한 번으로는 연준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지속한다고 했었나요? 인플레이션을 2%까지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 또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전에 발표되었던 최고치보다 적게 나왔었습니다. 8.5%로 당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2%까지로 낮추겠다는 이야기는 쉬운 것이 아니며 동시에 그만큼 강한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즉 시장의 타격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현재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나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당시를 기점으로 역대급으로 폭발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사태인지 한눈에 보여드리자면 전체 기간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1970년부터 잡힌 통계를 보면 미국 실업률이 10%가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당시에는 무려 15% 가까이 되면서 미국의 경제 타격이 엄청났었죠. 이 정도로 심각했던 실업률은 2022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고용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지표와 고용지표는 완전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고용률을 산출할 때는 포함되지만 실업률을 산출할 때는 제외되기 때문에 100 빼기 실업률을 한다고 해서 고용률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고용률은 어떤가요?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파월은 기업과 가정에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은 결국 그만큼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 중 하나는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률과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 연준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시켜 왔습니다. 0.25% 한 번, 0.5% 한 번, 그 이후 0.75%를 두 번 연달아 올려왔습니다. 유례없는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시대였던 최근 2년과 비교하면 아주 파격적인 상승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2.5%로 코로나 직전 최고 금리를 따라잡았고 더 멀리 보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 금리가 0.75%가 오르면 미국의 금리는 3.25%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죠. 다음 회의에서는 최대 3.75%까지, 올해 12월에는 금리가 4.0% 혹은 4.2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미국 시장은 큰 상승 없이 올해 초에 비교하면 하락 마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곧 겨울이 오면서 유럽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었으나 최대한 러시아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입니다. 벌써 러시아는 유럽의 제재 조치에 따른 보복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의 양을 기존의 80%까지 줄이고 특히나 핀란드와 폴란드에는 완전히 공급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해법 중 하나로 프랑스가 스페인과 독일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재개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두 개뿐이어서 궁극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리 올해 초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러시아로부터의 자원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는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유럽 전체가 이미 에너지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쩌면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한 경제난에 시달릴 것이고 연쇄적으로 미국의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올해뿐만 아니라 최대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미 증시는 확실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올해, 내년, 아니면 심지어 내후년까지 우리에게 마냥 안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50년 만의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최악의 하락장이요. 여러 가지 악재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자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최악의 경기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다시 상승장이 올 것임을 과거를 보면서 알면서도 자신의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이죠. 남들이 다 무섭다고 도망갈 때 그들이 도망가며 내놓은 주식을 우리는 이삭을 줍듯이 줍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삭을 주워서 내 계좌에 뿌려놓으세요. 언젠가 상승장이라는 좋은 날씨를 만나서 벼로 쑥쑥 자라나며 우리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